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엔트러스트 쪽에서 제공되는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네. 번째로 독립적인 암호, 그러니까 CSP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만의 그 암호 솔루션을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 컨트롤이라는 제품이 있어서 데이터 컨트롤이 각 회사들의 클라우드 환경이나 VM 환경에 데이터를 어떻게 암호화할 수 있는지 CSP 독립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CSP 독립적으로 암호화한다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CSP로 옮겨갈 때도 크게 뭐 상관없이 그대로 네. 옮겨갈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쪽 솔루션 크게 이제 클라우드 관련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 컨트롤이라고 해서 암호화 해주는 제품, 그리고 키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그 키를 관리한다. 데이터 컨트롤에서 암호화할 때 그 사용하는 키를 관리해주는 이제 키 컨트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 컨트롤인데, 이거는 이제 자동화된 정책 관리 솔루션이에요. 이번 시간에서는 크게 다루진 않겠지만 아까 미스컨피그레이션 있었지만 그 부분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프로파일링이 다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GDPR, 프로파일링이 다 되어 있어서 특정 규제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클라우드의 보안 정책들을 다 설정을 해주는 그런 저희가 솔루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되게 그래서 유용하겠네요. 이제 플랫폼이라고 해줘. 다 구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필요하신 부분만 우리는 암호화만 있으면 돼. 네, 그럴 수 있죠. 뭐.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럼 그 하단에 있는 그 회사들의 로고는 이 플랫폼을 지원하는 그 인프라를 말하는 거인가 봅니다. 예,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키 컨트롤이라고 해서 키 관리를 해주는 제품인데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키 컨트롤 같은 경우는 기존의 클라우드 인프라들이랑 이미 연동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클라우드 인프라들도 각자 저만의 암호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키 관리 KMS들도 가지고 있는데 그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 사업자들이 서드파티 KMS들을 지원을 해요. 왜냐면 나는 이제 키 관리는 전문 업체한테 맡길 수 있도록 전문 솔루션을 맡길 수 있도록 서드 파티를 KMS 지원을 하는데 그쪽 이제 저희 키 컨트롤이라는 저희 KMS가 이쪽 밑에 보이는 회사들로부터 서티를 받은 거죠. 사전에 연동이 돼 있어서 만약에 이런 플랫폼들을 사용하신다면 간단하게 지금 사용하시는 키를 저희 키 컨트롤이라는 KMS 통해서 보호하시고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뒤에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뭐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암호화 어떤 기능으로 이제 암호화를 하고 암호화에 사용된 그 키만 키 컨트롤을 사용을 한다면은 뭐 다른 뭐 클라우드로 넘나들 때도 훨씬 더 유용하게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뭐 그런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이따 아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데이터 컨트롤이랑 키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키 컨트롤 같은 경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키 컨트롤, 데이터 컨트롤 모두 저희가 피지컬한 그 머신에 그 어플라이언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다 VM 이미지 형태로 제공돼요. 그래서 이게 온프레미스에서 그냥 VM으로 돌리셔도 되고 아니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VM으로 저희가 인포트해서 돌리셔도 되고 그래서 온프레미스 환경이나 클라우드 환경이나 둘 다 동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키 컨트롤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KMIP이라는 표준 프로토콜이 있어요. 키 관리 프로토콜. KMIP을 지원하는 저희가 KMS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KMS는 키 컨트롤은 기본적으로 PIPS 140-2 레벨 1의 보안 인증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하게 만약 보안 레벨 3, PIPS 140-2 레벨 3를 요구를 한다. 하드웨어 레벨의 보안 수준을 요구를 하는 곳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HSM 장비를 통해 연동도 이미 되어 있어서 HSM을 추가적으로 이제 연동하시면 하드웨어 레벨 보안 수준도 만족할 수 있는 보안 수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KMS 제품이고요. 기본적으로 키 컨트롤에서 관리하는 키는 데이터 컨트롤에서 사용되는 암호화 키입니다. 데이터 컨트롤은 폴리시 에이전트라는 이제 암호화 에이전트 방식으로 이제 암호화를 해주는 솔루션인데 이 폴리시 에이전트라는 건 각 VM, 워크로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각 워크로드에 간단하게 파일이에요. 파일 형태로 깔려서 암호화 에이전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특정 이제 디스크 파티션을 암호화를 해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거기 암호화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설정을 해서 정책에 따라서 암호화 에이전트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간단하게 이렇게 데이터 컨트롤, 키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데이터 컨트롤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컨트롤 자체는 에이전트 기반으로 이제 돌아가는 암호화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제공하는 플랫폼, 지원하는 플랫폼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VM이고요. VM웨어에서 많은 VM도 있지만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그 아마존이나 아니면 애저에 올라가는 각자 다른 VM을 가지고 있죠. 다 지원이 되고 피보3라든가 뉴타닉스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중복 제거 기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VM들을 암호화를 하려다 보면 보통 VM 사이에서 OS 부분 같은 경우는 공유해서 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OS 파일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공유해서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각자 다른 키로 암호화하게 되면 그러면 용량 낭비겠네. 용량이 또 엄청 커지거든요. 그러겠네요. 기본적으로 공유해서 쓰는 이유가 용량을 줄이려고 공유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 다른 키로 다 암호화하게 되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유해서 쓰는 부분은 동일한 키로 암호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복 제거 기능도 포함을 해드리고 있고 또한 가장 제가 아까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무중단 재암호화였잖아요. 그래서 키 갱신을 할 때 암호화를 다시 할 때 중단 없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중에 백단에서 저희가 다시 암호화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무중단 리키 재암호화 기능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찌됐든 무중단이긴 하지만 그 뭔가 백단에서 이렇게 지금 암호화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뭔가 그 인스턴스에 대한 성능에 대한 영향은 없나요?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크진 않아요. 사용자가 그렇게 인지하기 어려운 정도? 최소화해서 저희가 대암호화를 수행을 하고요. 이 재암호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키가 최소 2개가 같이 운영이 돼요. 새로운 키, 올드 키. 그래서 이런 부분이 2개의 키가 동시에 운영이 돼야 되고 사실 재암호화가 쉬운 게 아닌 게 재암호화를 하려면은 어떤 데이터가 어떤 키로 암호화되는지 다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어떤 데이터가 백업이 됐을 때 어떤 스토리지가 백업이 됐을 때 이 백업된 스토리지가 어떤 키로 암호화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해당 키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드 키들에 대한 관리까지도 다 키 컨트롤해서 다 해주는 거죠. 이런 부분도 다 저희가 데이터 컨트롤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그럼 올드 키로 뭔가 복화를 함과 동시에 새로운 키로 다시 또 암호화가 되는 이런 과정이 지금 아예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암호화 에이전트는 각 플랫폼 OS마다 윈도우즈면 윈도우, 리눅스면 리눅스, 리눅스는 뭐 특정 커널 버전에 따라서 파일이 다르게 동작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웹 GUI를 제공을 해요. 웹 유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서 보통 이제 웹 서버 형식으로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동일하게 이제 정책을 설정을 하고 에이전트를 배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애저든 아마존이든 자신의 오프라미스에 있는 프라이빗 VM 환경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건 되게 좋네요. 그래서 만약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상관없이 키나 암호화 자체는 중앙에서 동일한 유저 인터페이스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성능 말씀하셨는데 이 성능 부분도 보통 이제 에이전트 자체는 사용자 서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절대 성능 자체는 사용자 서버에 달려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암호화 하드웨어 가속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에서 ASNI라는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암호화 부분도 가속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암호화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암호화 에이전트에 대해서 한번 이제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단 저희 암호화 에이전트는 VM 위에서 동작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피지컬 서버의 OS에서 동작은 하지 않고 VM, 즉 하이퍼바이저 위에 올라가는 파일 시스템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해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온프레미스도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일반 리눅스 머신이나 윈도우 머신도 암호화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거 안 되는 건가 보네요. 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VM에서 무조건 하이퍼바이저 위에 올라가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만 잡기 때문에 VM만 지원을 하고 VM에서 일단 지원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커널 레벨, 그러니까 디스크 레벨 암호화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파일 단위로 암호를 하거나 어떤 디렉토리 단위로 암호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디스크 파티션을 잡고 해당 디스크 파티션을 전체를 암호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스크 레벨 암호화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특정 디스크의 파일을 기록을 하면 사용자는 모르게 알아서 커널 레벨에서 파일 시스템 레벨에서 암호화가 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떤 폴더나 파일을 암호화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네요. 네네, 특정 폴더나 파일을 잡는 게 아니고 디스크 레벨 암호화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냅샷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특정 데이터만 암호화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VM 전체, 부트 파티션까지 다 암호화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이 그 스냅샷을 다시 구동할 수 있도록 네네. 그래서 디스크 파티션 암호화도 제공을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피지컬 머신 같은 건 디스크 파티션은 암호화를 못 하거든요. 거기를 암호화해버리면 부팅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암호화를 하기 전에 부트로드를 새로 만들어요. 그 안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부트나 루트 섹션까지 다 암호화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암호화 수준이 훨씬 높네요, 그러면. 저희 그래서 깊은 수준의 암호화를 아, 네. 키를 통해서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네. 키를 그때그때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그 키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당연히.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체크를 해요. 이게 데이터 컨트롤, 이 암호화 에이전트가 네. 중앙에 키 컨트롤 서버랑 네. 계속 통신을 합니다. 왜냐면 키는 이쪽 서버에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통신해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계속 통신을 하고 만약에 이 키 컨트롤이 죽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4중화 이제 HA를 구성을 하고 있죠. 아, 네. 그럼 뭐 뭔가 키 컨트롤 쪽의 서버가 죽어서 이거를 복구를 못할 일은 없겠군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계속 설명해 드린 내용처럼 저희가 이제 암호화 에이전트 방식으로 데이터 컨트롤에 제공하는 암호화 에이전트를 암호화를 하게 되면 뭐 애저를 사용하든 VM을 사용하든 온프레미스에 아니면 아마존을 사용을 하든 일관적으로 저희가 동일한 키 컨트롤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암호화를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VM에 사용했다가 바로 AWS로 복호화 필요 없이 암호화된 채로 바로 그대로 옮길 수 있겠군요. 디스크로 옮길 수 있고 A 클라우드에서 B 클라우드로 복호 없이 바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럼 뭐 당연히 하이브리드든 멀티 클라우드든 이런 환경에서는 당연히 이런 서드 파티 중에서도 이제 엔트러스트가 이 키 컨트롤 같은 걸 써야겠네요. 그래서 애저 같은 경우 제가 사용 사례로 가지고 왔지만 애저 같은 경우도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토리지나 그리고 또 애저라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스토리지나 가운데에 보시는 이제 키 컨트롤 웹 콘솔 웹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일관되게 키 관리를 할 수 있는 키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암호화 에이전트도 배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보통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한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A 클라우드, B 클라우드, C 클라우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KMS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그러면 이쪽 KMS도 정책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쪽 KMS 정책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관리자로 하여금 되게 좀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 있어요. 그쵸. 이쪽 키 관리 따로, 저쪽 키 관리 따로, 또 이쪽에 익스포트해서 임포트 하려면 또 복화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멀티 클라우드 사용할 때 암호화할 때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인데 각각의 정책도 다 다르니까 혹시라도 어느 특정 클라우드에서의 뭔가 미스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가 유출되면 다른 클라우드에도 똑같은 데이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완전히 큰일 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관되게 간편하게 이제 쉽고 간편하고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암호화를 쉽게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암호화를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암호화를 할 때 우리는 무조건 특정 클라우드에만 몰빵이야.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런 걸 꼭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멀티 클라우드에서 쉽게 암호화를 가져갈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A가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4중화 기본적으로 저희가 4중화를 2중화도 아니고 4중화네. 진짜 4개네요 노드가. 그래서 이 4중화는 굳이 한 곳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되는 곳이라면 어디나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고요. 하나, 둘, 셋, 4개가 다 자동으로 동기화하게 되기 때문에 이쪽 데이터 센터 한 곳에 2개 두시고 데이터 센터 뭐 다른 곳에 또 2개 두시고 또는 저희가 이제 각각의 클라우드 그 퍼블릭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 올라가 있어요. 저희 제품이.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 저희 키 컨트롤을 구매를 하시고 바로 구독을 하시고 아마존 인스턴스에 바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쪽에서도 바로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데이터 컨트롤을 만약에 운영하셨을 경우 기존에 빌트인된 CSP에 빌트인되거나 네네네. 아니면 각 그 VMware에 빌트인된 암호화를 네. 사용하실 때보다 여러 가지 무중단 암호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멀티클라우드 환경으로 스토리지의 마이그레이션 이런 게 훨씬 더 네.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장편 보니까 진짜 하나의 클라우드 아니면 뭐 하이브리드로 운영할 때 대비해서 장점이 워낙에 명확해서 반드시 써야 될 것 같네요. 진짜 되게 좋아 보입니다. 이 표를 보니까. 네. 이게 진짜 빈말이 아니라 그냥 이게 암호화를 어쨌든 안 할 수는 없는데 네, 반드시 필요하죠. 이게 뭐 예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냥 뭐 소위 마스킹 처리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진짜 암호화가 아니잖아요. 마스킹이라는 거는. 인코딩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뭔가 개인정보 보호를 하고 있다라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인데 진짜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정 준수를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하려면은 반드시 이런 뭔가의 암호화 솔루션을 사용을 해야 되고 네. 근데 온프레미스 써, 다른 클라우드 써, 클라우드 2개 써, 3개 써? 그러면 이거는 그 각각의 그런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그런 정책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인지하는 것도 되게 어려우니까 네네, 반드시 이런 데이터 컨트롤 같은 서드파티 제품을 써야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사실 이게 어려우면 사용하기가 어려우면 네. 그 솔루션 도입하기가 꺼려지고 네. 또 관리 포인트도 좀 많아지고 네. 엔지니어 교육하기도 어렵고 또 실수가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네. 저희는 매우 간단한 암호화 에이전트 방식으로 동작하고 정책 설정도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뭐 심지어 그 정책도 아까 보니까 뭐 자동으로 또 해주는 네, 것도 자동으로 있었잖아요. 하고요. 네. 정말 클릭 몇 번으로 네, 물론 클릭 몇 번은 아니지만 네네네. 클릭 몇 번, 커맨드 몇 번 수행으로 암호화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뭐 관리 포인트가 얼마나 늘어나면 늘어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냥 이 데이터 컨트롤 다 하나만 동일한 쓰면.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클라우드를 가던 간에 네. 동일한 방법으로 암호화를 손쉽게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데이터의 암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네. 키 관리에 대한 아까 키솔 오너십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KMS 기능에 집중을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저희 KMS는 기본적인 키 컨트롤은 KMIP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KMIP이라는 거는 키를 안전하게 전송하고 관리하는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보통 많은 서드파티, 그러니까 여러 그 솔루션 회사들이 클라우드 인프라 솔루션을 포함해서 키를 관리를 하고 있다면, 키를 사용하고 있다면 KMIP이라는 거를 많이 지원을 해요. 왜냐면 서드파티 KMS를 통해서 자신이 사용하는 키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니까. 관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관리해줘라. 위임한다. 내 키들은 네 서드파티 KMS 관리를 좀 해줘라. 위임할 수 있도록 KMIP들을 많이 지원을 합니다. 네. 보통 이제 HCI라고 해서 이제 하이퍼 컨버전스 인프라 이제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위해서 많이 쓰죠. 그런 HCI 인프라 솔루션 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클라우드 솔루션 회사 일반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라든가 KMIP들을 지원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KMIP을 지원을 해서 내부적으로 뭐 PKSS 11이라는 걸 통해서 HSM이랑 연동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KMIP을 지원하면서 그 여러 그 클라우드 솔루션들이 문제없이 지원한다. 서드파티 KMS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유타닉스라든가 VSLA라든가 저희가 가장 메인으로 삼고 있는 VMware 쪽 VCN이라든가 아니면 vSphere 쪽에 KMS를 저희 쪽에서 KMIP을 통해서 지원 가능하고요. 저희는 또 저희 키 컨트롤은 또 HSM을 통해 연동이 가능해서 하드웨어 레벨의 보안 인증도 가능하고요. 기존의 하드웨어 레벨에서 이 HSM 장비를 쓰시다가 이제 우리는 클라우드까지도 뭔가 인프라 확장을 해야 돼. 그때 이 키 컨트롤을 사용해서 관리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컨트롤에서 암호화를 사용 안 하고 우리는 그냥 빌트인만 써도 돼 했을 때 그래도 키에 대한 관리를 해야지. 관리를 하시려면 간단하게 저희 키 컨트롤만 도입을 하셔서 키 컨트롤 통해서 이제 키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키 컨트롤만 통해서 이제 관리했을 때 데이터 컨트롤보다는 약간의 단점은 있죠. 아무래도 이제 멀티클라우드 환경이나 이런 그런 데는 좀 제한적일 수가 있겠네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컨트롤을 사용했으면 기본적인 거는 가장 간단하게 만족시킬 수 있고 만약 그것보다 더 나아간 것들을 원한다면 뭐 솔루션 마이그레이션이나
월드 클라우드 지원 이런 것들 원하시면 이제 데이터 컨트롤 같이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한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퍼블릭 클라우드의 KMS를 이용할 때 네. 보통 이제 그쪽에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모든 키들을 퍼블릭 CSP가 키를 생성을 하고 그쪽에서 생성해 주는 키를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키에 대한 주권은 자기가 없는 거죠. 없는 거기 때문에 네네. 물론 사용은 내가 하겠지만 네. 그들이 갖고 만약에 있으니까. 어떤 정부 쪽에서 이제 규제 때문에 감사가 들어왔을 때 CSP 쪽에서 내줄 수 있거든 내 허락 없이. 왜냐면 CSP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요구를 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보장도 없고.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키에 대한 오너십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CSP에서 생성하는 키가 나 어떻게 안전한지 난 잘 믿을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들이 또 정보를 그렇게 많이 공개할 리도 없고. 네, 그래서 내가 그럼 최소한 제어권까지는 모르겠고 네. 키는 내가 생성해서 주겠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키를 보통 모든 그래서 CSP 퍼블릭 클라우드들이 키를 임포트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요. 네. 보통 이제 BYOK라고 해서 네. Bring Your Own Key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용자 온프레미스에서 자신의 키를 생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여기서 써? 그거를 가지고 임포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건 괜찮네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자신의 키를 온프레미스 키를 생성하려면 당연히 그냥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키를 생성을 안 하겠죠. 왜냐면 안전하게 생성하려고 내가 생성해서 그러니까요. 네. 보통 그래서 HSM을 통해서 네. 키를 생성을 하고 네. 높은 엔트로피를 사용을 해서 네. 그거를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BYOK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 네. 근데 문제는 BYOK도 한계가 있는 게 키만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쨌든 제어는 다 결국은 CSP에서 가져와요. 네. CSP 쪽에 KMS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고 키 라이프 사이클 관리마저도 내 장비에서 하고 싶다. 사용은 CSP 쪽에서 하지만 네. 클라우드에서 하지만 전반적인 키 라이프 사이클 관리는 내가 하고 싶다. 내 장비에서 하고 싶다. 네. 하긴 뭐 키를 만들어서 그걸 클라우드 쪽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제 또 다른 뭔가 키가 생성이 됐어요. 근데 지금 나는 예전 키가 클라우드에서 여기에 삭제가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또 유출될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거고. 그것마저도 그래서 내가 관리하겠다? 네. 다 키 갱신 이런 것들을 핵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내가 하겠다. 라는 게 이제 BYOK 선등에서 나간 MIOK입니다. 네. 에너지 유용 키고요. 네. 여기 나오죠. 네네. MIOK는 모든 키는 아니에요. 가장 마스터 키. 보통 이제 AWS 같은 경우는 커스터머 마스터 키라고 CMK라고 해야 되는데 이 CMK에 대해서는 내가 다 관리를 하겠다 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키에 대한 생성뿐만 아니고 키에 대한 폐기, 그다음에 보류, 파기, 그다음에 키를 등록했다 다시 등록하는 부분, 그다음에 키를 다시 로테이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키 컨트롤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AWS랑 저희 그 엔트러스트랑 기술적으로 협의가 끝났고 다 인테그레이션 됐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CMK 관련해서는 저희 키 컨트롤에서 키를 생성을 하고 폐기를 하고 보류를 하고 하는 전반적인 키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자신의 컨트롤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이 키 컨트롤은 당연히 뭐 클라우드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온프레미스에서 VM을 띄워서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장표에는 AWS만 돼 있지만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도 지원을 하는 건가요? 현재는 AWS만 지원이 되는데 근데 곧 이제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지원이 됩니다. 네, 그건 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뭐 다 지원을 하겠죠. 하나씩 저희가 다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MIOK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키 컨트롤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저희 HSM이랑 HSM을 연동이 가능해서 마찬가지 보안 레벨을 하드웨어 수준 레벨 3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용 사례는 사실 국내 사용 사례는 아직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막 저희가 국내에 이제 막 도입을 해 나온 솔루션이기 때문에 하지만 글로벌하게는 여러 가지 이제 당연히 사용 사례가 많고 특히나 이제 미 국방부나 잘 아시는 월마트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보통 거기서 한두 개의 VM을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수천 수만 개 쓸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뭐 몇만 개씩 쓰시거든요. 그런 몇만 개에 되는 VM들을 암호화할 때 다 저희 키 컨트롤이나 데이터 컨트롤을 통해서 암호하고 키 관리를 하고 계세요. 뭐 안정성은 뭐 글로벌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됐다라고 봐도 되겠군요.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미 충분하게 저희가 검증이 된 부분이고요. 국내 사례가 없다라는 거는
솔루션의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막 진출해서 그렇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네. 그냥 드리면 네.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해드려온 부분인데 한 번 더 강조를 할 거예요. 멀티클라우드 아모아랑 키 관리를 위해서는 네. 아래와 같이 5가지 부분을 한 번 더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온프레미스에서 키를 생성을 하고 네. 이걸 안전하게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키를 생성하실 때는 항상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키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레벨에서 하드웨어 레벨에서 높은 수준의 높은 음. 품질의 고엔트로피를 사용한 키 생성을 반드시 네. 고려를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런 키를 보호할 때는 엣지센 같은 안전한 하드웨어 장비를 통해서 한 번 더 키를 보호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또 암호화를 할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 CSP에 종속되지 않는 네. 특정 CSP에 락킹되지 않는 암호화 방법을 저희 데이터 컨트롤과 같은 키 컨트롤. 그런 거와 같은 솔루션을 통해서 네, 특정 네, 네. CSP에 종속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맨 오른쪽에서 보시는 멀티클라우드 네, 환경에서 적용이 유연하고 그리고 일관되게 클라우드별로 키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일관된 키 네. 관리를 단일 UI에서 여러 클라우드나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걸쳐서 일관된 키 관리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프레미스든 멀티 클라우드든 어찌됐든 이렇게 좀 다양한 형태의 IT 인프라에서 워크로드를 운영하시면서 암호화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데이터 컨트롤이나 키 컨트롤 같은 특정 서드파티 솔루션을 사용해서 키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는 좋다라는 거를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암호화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